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은 안 했고 앞으로도 크게 할 생각은 없어요. 엄청 단호한 비혼주의, 독신주의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히 조건 맞춰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저희 엄마도 한때는 저보고 결혼 생각을 좀 가져보라며 선자리도 몇 번 만들어 오셨지만 이제는 네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도 하시고 정 결혼 안 할 거면 엄마랑 이렇게 오손도손 재밌게 살자고도 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단란한 가정 꾸리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엄마랑 시간 보내며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저는 엄마랑 성격도 비슷하고 잘 맞는 편이에요. 오래된 친구처럼요. 또 저희 엄마도 무던하신 편이고 저한테 별로 간섭하거나 터치하는 것도 없으셔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4살 위에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는 진작 결혼을 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할 때 엄마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면서 오빠 결혼 자금을 보태주셨어요. 원래는 엄마 집이 34평 아파트였는데 그걸 팔고 오래된 아파트 25평대로 옮기면서 차액 중 2억은 오빠에게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저 결혼할 때도 똑같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필요 없으니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엄마와 제가 사는 아파트가 평수는 확 작아졌지만 엄마랑 저 둘만 살 거라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청소하기도 좋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요. 저희 아빠가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랑 같이 운영하시던 건어물 가게를 엄마 혼자서 운영하고 계세요. 가게는 작은 편이지만 오랫동안 운영하셨고 단골도 많아서 그걸로 돈 벌어서 오빠랑 저 여태까지 키워주신 거죠. 예전에는 쉬는 날도 거의 없이 내내 그 가게에만 있으셨습니다. 엄마에게는 거의 평생의 기억이 그 가게에만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요. 저도 엄마가 5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그리고 거의 평생을 장사하며 지내셨다 보니 자식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 다 컸고 알아서 돈벌이도 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일은 좀 쉬시고 놀러 다니셔라 권한 적도 많죠. 하지만 엄마는 하루 쉬면 돈이 아쉽다고 늘 나가 있으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이 가게에 있었다 보니 여기 있는 게 편하다고도 하시고요. 하지만 이젠 아이도 있으시고 제가 계속 설득했다 보니 이제는 주말에 한 번씩 정도는 쉬십니다. 그렇게 쉬시면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저랑 밥도 먹으러 가고 시간 맞춰서 나들이 갈 때도 있어요. 엄마는 가게에서 일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하셨지만 막상 조금씩 놀러 다니시니까 그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 쉬는 날을 기다리시면서 이번에는 뭐 할까, 어딜 가볼까 하시더라고요. 저보고도 뒤늦게 노는데 재미 붙였다고 웃으셨는데 딸로서 그런 엄마가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론 마음 아프기도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랑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는 캠핑 얘기가 나왔거든요.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캠핑인 거지? 재밌겠다. 너네 오빠도 저거 자주 간다고 했지? 맞아요. 저렇게 텐트 쳐놓고 밖에서 밥 해먹고 그러면 재밌겠네. 그래? 엄마 저런 거 좋아해요? 나는 캠핑 싫던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너는 가봤어? 나는 예전에 친구들 가는 거 한번 껴서 가봤지.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래? 엄마는 한 번쯤 가보고 싶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오빠네 캠핑 갈 때 한번 같이 가세요. 오빠네는 거의 매주 가지 않나? 그래? 나 따라가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자주도 아니고 한 번 정도 가는 건데요, 뭐. 엄마도 분명히 나처럼 갔다 오면 아유 이걸 뭐하러 가냐.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다. 그러실걸? 에이 나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럼 조만간 오빠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생신이잖아. 그럴까? 제 말에 엄마도 좀 설레하시더라고요. 저는 캠핑을 해봤어도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는 한 번도 안 가보셨다 보니 가보고 싶다고 설레어 하시더라고요.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빠네가 안 된다 하면 저라도 엄마 한번 모시고 가야겠다 생각했었죠. 사실 오빠네는 결혼하고 나선 명절이나 엄마 생신 때 말고는 거의 저희 집에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안부 전화도 거의 하는 일이 없고 필요한 일 있을 때만 통화를 하는 정도였죠. 오빠네 집과 저희 집이 같은 동네라서 거리로 치면 걸어서 10분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1년에 얼굴 보는 날은 몇 번 안 됐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서운해 하시거나 자주 오라고 닥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엄마도 엄마 일이 있으니 바쁘시기도 했지만 또 걔네는 걔네 알아서 바쁘게 살겠지 하셨거든요. 다만 저도 조카들을 자주 안 보다 보니 볼 때마다 쑥쑥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모니까 만날 때마다 용돈이라도 주고 장난감이라도 사주는데 조카들은 자주 안 보다 보니 저를 좀 불편해하는 건 있었지만요. 어쨌든 오빠네는 매주 캠핑을 간다고 하니 엄마도 한번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엄마 생신이셔서 오랜만에 오빠네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중식당에서 생일 잔치를 하기로 했죠. 케이크도 불고 선물도 드리고 오랜만에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얘기가 마침 캠핑 얘기였습니다. 오빠네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오빠랑 새언니는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주 캠핑을 가는데 첫 조카가 100일 갓난아기 때부터 캠핑에 데리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캠핑 다닌 지도 10년이 되다 보니 캠핑에 관해서는 오빠도 새언니도 거의 전문가들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전에 캠핑 가서 있었던 재밌는 일을 얘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말했죠. 그러면 이번 주에도 가는 거야? 별다른 일 없으면 그렇겠지? 잘 됐다. 그러면 엄마도 한번 모시고 가면 안 돼?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새언니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오빠도 새언니 눈치를 힐끗 보고요. 엄마도? 얼마 전에 엄마랑 같이 TV 보는데 캠핑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엄마가 궁금하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말에 오빠가 엄마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아, 엄마 캠핑 가고 싶으셨어요? 재밌어 보여서 TV에 많이 나오던데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전까진 화기애애했는데 갑자기 묘하게 분위기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새언니가 근데요 어머님 캠핑이 뭐 보기에는 재밌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가보면 고생이에요. 잠자리 불편하지 화장실 불편하지 요즘처럼 더운 때는 벌레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 그래도 언니 오빠는 재밌다고 매주 가잖아요. 아니, 우리야 뭐 자주 가니까 이제 그런 게 익숙해서 그런 거고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가면 괜히 몸 축나실까 봐. 아휴, 그런 거라면 괜찮다. 하루 갔다 오는 건데 그런 것도 경험이지 뭐. 엄마의 말에 새언니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요? 그러면 뭐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새언니의 말에 엄마도 아이처럼 웃으며 좋아하셨죠. 그래도 되니? 항상 TV에서만 보니까 어떤 건지 궁금해서 내가 너네 노는 데에는 불편함 없이 있을게. 음식할 거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불편은요, 뭐. 그래 엄마, 우리랑 한번 가든지. 그렇게 엄마는 오빠네 캠핑 여행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몹시 들떠하셨어요. 캠핑이라는 것도 가본다며 설렌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설레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취향에 안 맞긴 해도 엄마가 너무 재미있어 하시면 캠핑 도구 간단한 것만 사서 다음에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가야겠다 생각도 했죠. 차는 있으니까 텐트나 조리도구 정도만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엄마는 캠핑 가기 전날 TV에서 보니 야외에서 이것저것 해먹더라면서 프라이팬도 챙기시고 삼겹살에 야채, 양념하고 음료수, 불고기까지 사서 챙겨 놓으셨어요. 캠핑 가면 엄마가 음식은 다 해주실 거라면서요. 제가 오빠네가 다 준비해 올 거라고 말렸는데도 엄마가 몸만 따라가는 건 미안하다고 음식이라도 엄마가 가서 해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상 엄마를 데리러 온 오빠와 언니가 엄마가 싸놓은 짐을 보고 확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우, 엄마,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하루 갔다 오는 건데. 가서 밥은 먹어야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네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저희 가서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안 해? TV 보니까 삼겹살 구워 먹고 그렇게 하던데. 그런 건 TV에서나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간편식 먹어요. 이런 거 들고 가봤자 다 짐만 되고. 그래 엄마, 뭘 이런 것까지 다 챙겨. 참나. 그냥 놓고 가세요. 엄마가 들떠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한 건데 오빠와 새언니는 기어코 놓고 가라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도 옆에서 보는데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저도 캠핑은 한두 번밖에 안 가봤지만 야외에서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부득불 엄마한테 다 짐이니까 놓고 가라는 겁니다. 결국 엄마는 알겠다며 다 놓고 몸만 떠나셨어요. 새언니와 오빠가 너무 까칠해서 잘 다녀오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모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빠가 데려다주는 차 타고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어요. 엄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휴, 피곤하네. 좀 씻고 들어가서 한숨 자야겠다. 엄마는 그러시더니 씻고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으셔서 무슨 일 있었나 생각했죠. 그런데 저녁에 엄마한테 캠핑 어땠냐고 여쭤봤는데 재밌었어, 뭐. 그래요? 그러면 엄마 다음엔 나랑 갈까? 엄마가 또 가고 싶으면 내가 캠핑 도구는 다 준비하고. 아휴, 됐다. 이제 안 가도 돼. 왜? 네 말 맞다나 불편하기도 하고 한번 가봤으니 됐어.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자세하게 말은 안 하시지만 별로 재밌지는 않으셨던 것 같더군요. 야외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는 거라 영 불편했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진짜 열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뭐 검색할 게 있어서 저희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이사 오면서 가입했던 곳인데 동네 안에 이것저것 정보가 많아서 정보 필요할 때 한 번씩 들어가곤 합니다. 근데 보면 커뮤니티 카페다 보니 자유 게시판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런저런 잡담도 많이 올리거든요. 보통 그런 잡담 글은 잘 안 읽는데 그 중에 제 눈에 확 띄는 제목이 하나 있는 겁니다. 캠핑 따라가자는 시모 떨거냄 크크크 이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시댁 욕하는 글인가 보다 넘어갔겠지만 캠핑 얘기라고 되어 있으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동네다 보니 설마 새언니가 적은 건가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 게시글을 눌러봤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 진짜로 저희 엄마 얘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목, 캠핑 따라가자는 시모 떨거냄. 저희 가족 매주 캠핑 가는데요. 시모 생일날 갑자기 시모가 저희 캠핑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신우년도 모시고 가라 부축이고 짜증 지대로였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러 가는 건데 따라간다니 눈치가 있나요? 없나요? 아 진짜 시댁 것들이란. 불편하실 거라고 말렸는데도 기억 후 경험이니 뭐니 가겠답니다. 그래서 좋다 가자고 했죠.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요. 크크크. 당일날 보니까 후라이팬에 삼겹살에 불고기까지 준비해 놓은 거예요. 헐, 진짜 어이가 없어서 크크크. 다 필요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일부러 고생 좀 하라고 노지 캠핑 갔습니다. 크크. 에어컨 없는 데라서 저희 어머님 덥다고 여긴 에어컨도 없느냐 그러길래 어머님 캠핑에서 무슨 에어컨요 그랬죠. 크크.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 폰하고 푹 쉬었습니다.
울 어머님 심심한지 멍 때리고 있으시더군요. 크크. 그리고 밥대에서 즉석밥이랑 즉석국, 햄 구워서 대충 먹었어요. 저녁에는 라면 끓여 먹고요. 크크. 시모는 삼겹살 같은 거 안 굽냐 하는데 뭔 삼겹살이에요. 그냥 라면 드시라 했습니다. 그것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고 모닥불 같은 건 안 하냐 하길래 비웃어줬어요. 어머님 모닥불 그런 거 안 해요 하면서 크크. 아 진짜 본 것 많아가지고. 모기 많다고 모기장은 없냐고 그러길래 수시로 뿌리셔라 손에 모기 퇴치제 하나 쥐어드렸네요. 다음 날에도 대충 햇밥 먹고 가자고 했고요. 가는 길에 어머님 또 가실래요? 하니까 어머님이 됐다고 너네끼리 가라고 하시네요. 크크크. 오예, 저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제대로 시모 떨궈냈어요. 이렇게 한 번 했으니 다음번엔 절대 따라간다고 안 하겠죠? 그러게 눈치 없이 왜 아들네에 놀러 가는데 끼이는 건지. 에휴, 더워서 혼났네요. 다음번엔 시원한 캠핑장으로 가려고요. 혹시 눈치 없는 시어머니 있으면 제 방법 써보세요. 라고요. 그거 보는데 누가 봐도 저희 엄마 얘기고 새언니가 적은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읽는 내내 손이 떨리고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겁니다. 한마디로 엄마 모시고 가기 싫어서 일부러 불편한 노지 캠핑 가고 음식도 대충 먹고 고생만 시킨 겁니다. 저희 엄마가 뭐 어쨌다고 저렇게까지 하나요? 매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지 한번 따라가 보신 건데 남도 아니고 정말 못됐고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분명 내용과 묘사하는 부분 전부 다 저희 엄마 같긴 한데 익명이다 보니 만에 하나 새언니가 아닐 수도 있어서 해당 글을 쓴 프로필을 눌러보았어요. 그 글쓴이가 과거에 썼던 카페 글들이 있었는데 읽을수록 새언니 맞더라고요. 제가 조카들한테 선물해준 옷도 찍어서 올리면서 촌스럽다고 욕한 글도 있고 신우년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있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도 경악했습니다. 저 새언니랑 연락도 거의 안 하고 따로 얘기도 나눈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제욕도 엄청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열받고 화나고 소름 끼치고 이대로 절대 지나갈 수 없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글이랑 제 욕한 글 그대로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엄마한테 보여드렸죠. 엄마도 보시고 입이 뜨악하셨습니다. 캠핑 얘기도 그렇지만 제 욕한 거 보시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죠. 엄마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해서 니네 가족 지금 다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지금 당장 안 오면 너네 집 쫓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셨어요. 한 30분 정도 뒤에 오빠랑 새언니 조카들이 왔더라고요. 조카들은 TV 틀어주고 오빠랑 새언니 방으로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읽어보라고 제가 프린트해온 게시글들 오빠랑 새언니한테 보여줬어요. 새언니는 자기가 적었으니 그게 뭔 줄 알 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뭔데? 뭔지 직접 읽어봐. 오빠는 툴툴거리며 읽는데 읽으면서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새언니는 당황한 얼굴이긴 한데 모른 척하고 있고요. 새아가,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이런 글 왜 적었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이거 저 아니에요. 뭐라고? 언니, 우기면 단 줄 알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재용이랑 재선이 옷 사준 거잖아요. 백화점에서. 이거 촌스럽다고 사진 찍어서 글까지 올렸던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앞에서는 비싼 브랜드 사줬다고 고맙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촌스럽다고 욕을 해요? 저 아니라니까요. 이 옷이 뭐 저만 입겠어요? 뭐라고요? 그럼 신우한테 조카 옷 똑같은 거 선물 받고 시어머니 모시고 캠핑도 간 우리 동네 여자가 새언니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거 저 아닌데요? 저 이 카페 뭔 줄도 몰라요. 진짜 뻔뻔하게 우기고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나 저나 입이 떡 벌어졌죠. 엄마나 저나 새언니가 살갑고 싹싹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이렇게 음흉하고 뒤에서 욕하고 앞에선 뻔뻔하게 잡아떼는 그런 인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엄마는 오빠에게도 말했습니다. 네가 얘기해봐라. 네가 봐도 네 와이프가 쓴 글이 아닌 것 같니? 뭐 실명으로 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만 보고 이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죠. 뭐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오빠가 그 글 읽어보면 알겠지. 일부러 노지 캠핑 간 거 맞고, 낮에는 햇밥 먹고, 저녁에는 라면 끓여 먹고. 캠핑 가면 다 그렇게 하지. 우리만 그러냐? 오빠까지 자기 와이프 편들면서 우기는 겁니다. 저는 오빠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오빠,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글을 읽었으면 오빠가 자식으로서 더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새언니가 엄마를 이런 취급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게다가 나랑 무슨 사이라고 내 욕까지 뒤에서 이렇게 한 거야? 선물 준 것까지 촌스럽다 욕하고. 도리어 오빠가 새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뭘 따져. 이게 이 사람이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오빠의 말에 새언니도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저나 엄마나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도 안 나왔죠. 엄마는 기막힌 얼굴로 오빠와 새언니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우겨만 대니 더 할 말도 없겠더라고요. 됐다. 너네들 집에 가라. 그리고 눈치도 없이 캠핑 따라간다고 해서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아휴, 엄마 뭘 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너는 이런 걸 보고도 네 와이프 역성 들고 싶니? 역성이 아니라 누가 적었는지 확실한 것도 아닌데. 됐어. 가. 너네 다 집에 가. 앞으로 여기 올 필요 없다. 뭐 그전에도 별로 온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올 필요 없어. 연락도 할 필요도 없고. 에이, 엄마. 가라니까? 엄마의 말에 새언니 기다렸다는 듯 획 일어서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실에서 애들 보고 신발 신으라고 하는데 애들이 빨리 안 일어나니까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까지 지르면서요. 그거 보는데 엄마나 저나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렇게 오빠네와 새언니는 나갔고 엄마는 속상해서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저도 너무 속상했고요. 하다못해 그 글들 보여주면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고 오빠는 뻔히 자기 와이프가 적은 글인 거 알면서도 와이프 눈치 보며 역성만 들고 있고 새언니보다 오빠한테 더 실망이었어요. 새언니야 저희 엄마랑 제가 피 안 섞인 남남이라 쳐도 오빠는 최소한 가족 아닌가요? 근데 자기 와이프 편만 들고 엄마를 그런 취급하는데 동조하고 새언니보다 오빠가 더 꼴보기 싫고 밉더라고요. 엄마는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으신 듯 했고 오빠에 대해 마음의 문도 닫으셨습니다. 오빠가 그 뒤로 두세 번 전화는 했지만 엄마는 받지 않으셨어요. 오빠는 저한테도 전화했지만 저도 정식으로 새언니랑 와서 사과하기 전까진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언니는 전화 한 통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아예 시댁하고 연이 끊기다시피 했으니 새언니 입장에선 오히려 잘됐다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오빠네를 아예 없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이고 엄마 생신이고 아예 연락도 왕래도 없이 지냈죠. 엄마도 속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셨고 저도 오빠네가 너무 괘씸해서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집에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소문만 무성하던 저희 아파트의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거였죠. 저희 아파트에는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입주한 이웃들도 꽤 있긴 했지만 저희 집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빠 결혼자금도 보태줄 겸 집 평수도 줄일 겸 해서 옮기신 거고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위치와 저렴한 시세 때문이 컸습니다. 입주할 때도 재개발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저도 너무 기뻤죠. 저희는 따로 팔지 않고 입주권을 취득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전에 이 집을 저한테 증여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 들어서고 나서 증여하면 아파트가 비싸져서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엄마 쓰시라 했는데 너네 오빠한테만 도움을 준 게 미안해서 원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극구 반대했지만 엄마의 뜻이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저도 결혼보다는 엄마를 계속 모시고 함께 살 생각이기도 했기에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집을 증여받게 되었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 그 소식을 알게 된 오빠가 몇 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더군요. 잘 지내느냐면서요.
솔직히 전화 오자마자 재개발 확정 얘기 듣고 전화했나 보다 그 속내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전화 받아서 왜 연락했느냐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집 재개발 확정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냐며 혹시 팔 거냐고요. 저희는 안 팔 거고 입주권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면서 거기가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던 데인데 결국 재개발 확정이 났냐고 자기가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거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연락 한 번 없이 지내와 놓고 이제 와서 재개발 소문 듣고 전화를 하다뇨. 저는 그것 때문에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엄마 안 본 지도 오래됐지 않느냐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한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왕래도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오려는 이유가 뭐냐 됐다고 했는데 오빠는 도리어 화내면서 네가 엄마도 아니고 왜 오지 말라고 하느냐며 오겠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그 얘기를 전하니 엄마도 오라고 하시고요. 엄마는 이제 다 용서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9주 토요일 오후에 오빠랑 새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조카들은 집에 있겠다고 해서 오빠랑 새언니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들어오자마자 어머님 몇 년 만이죠.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드시라고 사왔다며 과일 바구니에 굴비 세트까지 사왔더군요. 엄마는 오빠네 오든지 말든지 일부러 밥도 준비 안 하셨는데 그거 보고 오빠랑 새언니가 나가서 식사하시자며 좋은 데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니 됐다. 용건 있어서 오겠다 한 것 같은데 뭔지 얘기부터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오빠가 어색하게 웃더니 그러는 겁니다. 무슨 용건이요. 그냥 엄마 안 본 지도 오래됐고 그때 일 사과도 드리고. 몇 년 전 일을 이제야 사과하겠다고? 그럼 그거 재홍애미가 쓴 건 맞다는 말이네. 그 말에 새언니 쩔쩔매며 웃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우긴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과하는 건 좋은데 여태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하나요? 그게 새언니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더군요. 됐다. 내가 눈치 없이 너네 놀러 가는 거 가자고 한 게 문제지.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디 자주 가자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처음으로 아들네 놀러 가는 거 따라간 건데 그런 찬밥 신세를 받을지는 몰랐네. 어쨌든 사과했으니까 사과는 받으마. 정말요? 우리 어머님 진짜 성격 좋으셔. 우리도 이제야 속이 좀 편하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다고. 참 가짠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했다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잘도 지내나요? 엄마, 우리 풀었으니까 기분 좋게 식사하러 가세요. 아니, 됐어. 나 어차피 저녁에 약속도 있어. 사과하러 온 거야? 그러면 사과했으니 이제 가봐들. 에이, 엄마는 또 무슨 약속을 잡으셨대. 저기, 근데 엄마, 이 아파트 재개발 확정됐다면서요. 요 앞에 플랜카드 붙고 난리 났던데? 그래, 맞다. 와, 우리 엄마 부동산 쪽으로 감이 기가 막히셔. 어떻게 알고 여기를 또 사셨대? 알고 산 거 아니야. 네 결혼 자금 보태준다고 원래 있던 집 팔고 온 거 까먹었니? 아니, 알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여기 위치도 좋은데 재개발 들어가면 얼마나 이득을 볼 거야. 그렇겠지. 그러면 뭐 장남한테도 좀 떨어지나? 하면서 웃는 겁니다. 역시나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엄마나 저나 완전 썩은 표정되었죠. 뭐가 떨어져야 되는데? 너 결혼한다고 내가 2억 보태주지 않았니? 그거는 그거고. 더 이상 줄 거 없어. 나 돈도 없고 이미 이 집 경희한테 증여했다. 엄마의 말에 오빠 새언니 눈이 어디까지 커지더라고요. 예? 어머니, 아가씨한테 증여했다고요? 그래. 아니, 언제? 얼마 전에 처리했다. 입주권 받을 건데 나중에 아파트 들어오면 너무 비싸질 것 같아서 증여세 쌀 때 미리 해놨어. 무슨 문제 있니? 아니, 이걸 왜 경희한테 줘? 그럼 나는? 참나,
너는 줬잖아, 2억. 이건 2억보다 더 크잖아. 야, 내가 이 집 1억 8천에 샀어. 너한테 2억 줬으면 너한테 더 많이 준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살 때 얘기고 지금은 천지 차이 아니야? 그 말에 저희 엄마 열받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오빠네가 사온 과일 바구니랑 굴비 세트 들고 와서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들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엄마! 너네 몇 년 동안 연락 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가니 뭐니 하며 이 집 찾아온 속셈 내가 모르겠니? 내 속으로 나왔지만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을까? 너 엄마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키워주고 장가 보내주고 2억까지 해서 집 사라고 들려보내줬으면 나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봤자 한번 놀러가는 것도 그 눈치를 주고 재용애미는 모르는 사람들 다 보라고 시어머니 시누이 욕해대면서 낄낄거리고 내가 정말 창피해서 내 자식 내 며느리가 그랬다고 어디 말도 못하겠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뭘 달라는 거야? 니네가 사람이니? 재용이랑 재선이가 너네 하는 거 똑같이 보고 배울까봐 무섭다. 나 너네한테 10월 한 장도 더 해줄 거 없어. 이 집도 이미 경희한테 넘겼고 나중에 가게 정리한 것도 다 경희한테 줄 거야.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좋아 그럼 너네한테도 떼어주마. 대신 나 너네 집 들어가서 살게. 어떠니 애미야? 그렇게 해도 되겠니? 엄마의 말에 새언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건 또 싫은가 보지? 나들이 하루 가는 것도 싫어서 온갖 편법 다 쓰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네 집 들어가서 살겠니? 무슨 꼴을 당하라고? 너네는 내가 엄마고 시어머니기 전에 돈줄로 보이나 본데 그 돈줄 이미 막힌 지 오래니까 그만들 나가. 엄마가 화가 나서 저렇게 뭐라고 하셨고 오빠나 새언니나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잘못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미 증여했다는 사실에 분해서 그러는 것 같긴 했지만요. 저는 콧방귀 끼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빠와 새언니,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나갔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들고 가라고 과일바구니랑 굴비 세트도 다 들려보냈어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자기들 욕심만 차리는지 엄마도 된통 퍼부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속상하신 듯 했고 옆에서 지켜본 저도 너무 속상했죠. 오빠는 너네 오빠고 새언니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다며 아주 둘 다 똑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맞다면서 엄마한테 잘했다고 이제 엄마도 더 해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후 오빠네는 또 연락 안 합니다. 이미 저한테 증여했다는 얘기 들었으니 다시 연락할 필요도 없나 보죠. 그 후로 엄마나 저도 그냥 오빠네 없는 셈 치고 삽니다. 대신 제가 그만큼 엄마께 더 잘하려고 해요. 시간 나는 대로 엄마랑 놀러도 다니고 좋은 곳도 모시고 가고 엄마는 저보고 우스갯소리로 너는 남친도 없느냐 왜 맨날 엄마랑 다니느냐 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남자보다 엄마랑 다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조만간 이직도 생각하고 있다 보니 회사 그만두고 비는 시간 이용해서 엄마랑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올 생각이에요. 평생 작은 가게에서 장사만 하고 사셨다 보니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제가 여기저기 많이 모시고 다닐 생각입니다. 딱히 저희 엄마가 큰 걸 바란 것도 아닌데 그마저도 시댁 것들이라고 욕하면서 못되게 굴었던 새언니. 그리고 자기 엄마가 찬밥 신세 당하는데도 모질이처럼 와이프 편만 들고 있던 오빠. 참 둘 다 똑같고 어찌 보면 잘 어울리는 한 쌍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본인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새 아파트 들어가면 거기서 엄마 편하게 모시고 또 엄마와 시간 많이 보내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